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와일드카드 라운드 3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0일 일요일 새벽 3시 5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이제 그 브라켓 챌린지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가 바로 이 콜츠와 빌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BS의 이안 이글, 찰스 데이비스, 에반 워시번 이렇게 3인방이 중계를 맡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아주 어렵게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타게 된 콜츠가 지금 가장 뜨거운 상승세에 있는 빌스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역사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양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빌스의 오랜 팬분들은 좀 잊지 못할 경기죠. 이 빌스의 플레이오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누가 뭐래도 1992 시즌에 있었던 와일드카드 라운드 휴스턴 오일러스와의 경기입니다. 더 컴백. 네. 이날 3대 35로 뒤지고 있던 빌스가 무려 41대 38로 대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날 빌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나섰던 선수가 지금 콜츠의 감독인 프랭크 라이크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는 사실 빌스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짐 켈리가 이제 뛰던 시기이기는 한데 그렇죠. 짐 켈리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는 백업 프랭크 라이크가 이제 주전으로 나섰던 경기였어요. 네. 3쿼터 초반 정도까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결국 팀을 역전으로 이제 만들어냈고 이 프랭크 라이크가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짐 켈리가 부상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남은 컨퍼런스 챔피언십과 슈퍼볼을 이제 짐 켈리 체제로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아쉽게 슈퍼볼에서는 이제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던 1992년의 빌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프랭크 라이크가 있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빌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또 있는 것이 1996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홈에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신생팀이었던 잭슨빌과 경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잭슨빌이 지금 거의 25년 가까이 이제 역사를 가진 팀인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빌스의 강력한 공격을 콜츠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빌스의 올 시즌 경기당 득점이 31.3점 그리고 토탈 온펜스가 경기당 396.4야드입니다. 이 둘 다 모두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6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10경기 중에 9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시즌 후반에 흐름을 타야 되고 그 흐름을 계속해서 슈퍼볼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 중에 가장 그 조건에 부합한 팀이 아마 빌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빌스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첫 판에서 물러났었는데 지금 그때의 빌스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작년에 빌스가 강력한 세컨더리에 기반을 두면서 이제 로우 스코어링 게임에서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가는 이제 팀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제 그 수비가 조금 약해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조시 앨런이 이제 엘리트 쿼터백으로 성장하려는 좀 싹을 보여주면서 네. 엄청난 패싱 게임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황골탈퇴한 빌스의 공격력이 플레이오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콜츠가 말씀해 주셨던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올 시즌에 4,544야드에 3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세웠고 여기다가 스테폰 딕스 선수가 올 시즌에 127개의 리셉션 1,535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NFL에서 가장 많은 캐치 그리고 리시빙 야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콜츠의 수비가 이 두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라인에서는 버크너나 이제 저스틴 휴스턴 같은 키 플레이어가 있는 콜츠고 라인베커에서도 또 데리우스 레너드라는 아주 좋은 선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런 디펜스에서는 콜츠가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서 패싱 디펜스는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빌스의 지금 조시 앨런 그리고 스테펀 딕스를 위시한 훌륭한 리시버들이 아주 많은데
이 선수들을 콜츠의 세컨더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런 디펜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고 역시나 그 부분은 올 시즌을 앞두고 데려왔던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콜츠의 패싱 수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스테폰 딕스를 막아줄 선수가 콜츠 세컨더리에 있느냐. 만약에 딕스를 막지 못하면 이 경기가 콜츠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콜츠의 공격과 빌스의 수비로 좀 넘어가서 예.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저희가 17주차 리뷰에서도 강조했었던 신인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가 지금 후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빌스는 이 선수를 좀 막는데 이제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스의 러싱 수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빌스의 러싱 수비가 올 시즌 17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조나단 테일러를 손쉽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양팀 공격이 상대편 수비를 상대로 카운터 펀치 한 방씩은 갖고 있다. 결국 이거를 누가 안 맞고 누가 먼저 꽂아 넣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경기가 흘러간다면 조금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빌스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좀 대량 득점을 해서 앞서 나간다면 콜츠에게 이제 조나단 테일러에 대한 활용폭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빌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현지에서는 빌스의 6.5점 정도의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빌스가 유리한 건 맞는데 2번 시드랑 7번 시드의 경기 치고는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서막을 여는 경기로 아주 적합한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츠와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1일 월요일 3시 5분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 이 경기는 이제 ESPN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티브 레비, 브라이언 그리스, 그리고 루이스 리딕, 그리고 리사 살터스 이렇게 4명의 이제 크루가 중계를 하겠는데 런으로 대표되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근데 이 런이 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두 팀 모두 원래 연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런을 한 팀이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이해하셨을 그 의미, 러싱이 강한 팀이다라는 이제 그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제 오프닝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역사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양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게 벌써 4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역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전적은 2승 2패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좀 결정적인 승리들 그걸 이제 하나씩만 좀 꼽아보자면 2008년에 1번 시드를 가지고 있던 테네시가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네. 그 테러블 타월의 저주에 걸리면서 당시 6번 시드 볼티모어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그대로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11년이 지난 시즌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이제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지난 시즌에 라마 잭슨이라는 MVP를 가지고 이제 볼티모어가 정규 시즌 지배를 했었는데 의외로 6번 시드 테네시에게 경기를 지면서 이제 첫 판에 허무하게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좀 치고받았던 이제 두 팀의 포스트 시즌 역사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사실상 데릭 켈리를 못 막아서 졌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는 데릭 켈리 선수가 195야드에 패싱 터치다운 하나까지 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시즌 타이탄스가 지난 시즌의 공격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번스의 수비가 과연 타이탄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올 시즌만 해도 이제 맞대결 한 번 있었잖아요. 두 팀 모두 이제 팽팽한 승부 끝에 연장전에 갔는데 결국 데릭 헨리 선수 러싱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데릭 헨리의 러싱을 어떻게 억제를 하는가. 근데 데릭 헨리만 막는다고 되는 팀은 또 아닙니다. 이지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타이탄스가 AJ 브라운과 라이언 테널 그리고 코리 데이비스까지 이 패싱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볼티모어 수비 입장에서는
무조건 박스를 채우고 데릭 헨리를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게 좀 레이븐스의 하버 감독에게는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라마 잭슨입니다.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를 뛰었는데 2경기 모두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출장이었던 2018년에 7개의 색을 당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50%를 안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지난 시즌에 365 패싱 야드, 143 러싱 야드, 이것만 보면 와 굉장히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인터셉션 2개, 펌블 로스트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턴오버를 3개나 허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2번까지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3번째는 실력입니다. 만약에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허무하게 패배를 한다? 그러면 라마 잭슨 선수는 새가슴이라는 타이틀에서 좀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지난 시즌 경기를 돌이켜보면 라마 잭슨 이제 리드를 내줬을 때 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잭슨이 얼마나 이 멘탈 뭐 좀 케어 이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필 또 상대가 이제 같은 타이탄스이기 때문에 잭슨에게는 위기이자 곧 기회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플레이오프 기록, 그리고 최근에 타이탄스에게 계속 졌던 이런 나쁜 기억들을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탄스의 수비 쪽을 좀 보면 타이탄스가 지난 시즌보다 수비는 좀 퇴보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패스러시 쪽이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들쭉날쭉했던 시즌이었는데, 지난 텍산스전에서도 휴스턴 텍산스에게 이제 거의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볼티모어의 러싱 공격이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라마 잭슨, J.K. 더빈스, 그리고 거스 에드워즈까지 이 3명의 선수들을 가진 레이븐스가 타이탄스의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경기도 좀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지 그 도박사들의 이제 평가를 보니까 놀랍게도 볼티모어의 4.5점 정도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켓 챌린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나름 이제 업셋을 한번 이제 적어본다고 레이븐스의 승리를 적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지 도박사의 평가를 보면 제가 이제 탑독을 선택한 이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퍼스트 에너지 스타디움의 화장실이 그만큼 좋았다. 왜냐면 이제 광고 보면 베이커 메이필드가 워낙에 이제 경기장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 화장실에 힘을 봤다. 덕을 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 사건이 정말 라마 잭슨의 액땜 그리고 이제 혀를 뚫어준 것이라면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라마 잭슨이 아주 맹활약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농담처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의 리매치가 되겠는데, 한국 시간 1월 11일 월요일 10시 15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 경기 이제 MBC의 썬데이 나잇 풋볼 크루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알 마이클스, 크리스 콜린스워스, 그리고 미셸 타포의 테리 맥컬레이까지 이렇게 이제 중계진이 중계를 하게 되겠고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맛보기 경기를 보고 왔는데 이 경기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17주 차는 브라운스는 강력한 동기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츠버그는 일단 휴식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발 쿼터백도 이제 후보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긴장감이 이제 떨어지는 면도 있었는데, 이번 와일드 카드 라운드는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제 그런 대결입니다. 뭐 지구 라이벌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맞대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이 총 136번이 있었는데 역시는 이제 스틸러스가 조금 우세합니다. 75승 1무 60패로 앞서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양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의 못 만났어요. 왜냐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너무 최근에 약체였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맞대결 전적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15승 차이밖에 나지 않으면 양 팀의 우승 횟수나 최근의 이제 성적을 감안하면 브라운스가 꽤 선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듭니다. 옛날에는 브라운스가 굉장히 강팀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성적이 좀 이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두 팀이 2002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브라운스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스는 2002년에도 스틸러스를 만났고 18년이 지난 2020년에도 스틸러스를 또 만나게 됐다. 네. 이것도 또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8년 만에 올라와서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이 경기에 못 나오게 됐어요. 이게 정말 진짜 무슨 일인가. 네. 이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뭐 핵심 선수들이 빠지는 것도 뭐 큰 전력 손실이겠지만 지금 이번 시즌 브라운스를 잘 이끌고 아주 창의적인 공격을 해왔던 이 스테판스키의 부재야말로 정말 이제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팀적으로서도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니까 굉장히 좀 아쉽지만 스테판스키 역시도 감독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스테판스키 개인에게도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얘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날 플레이 콜링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알렉스 벤펠트가 할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스키 감독이 이제 아마 뭐 치료를 받거나 이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줌 회의를 통해서 이 벤펠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전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프로볼에 선정됐었던 레프트 가드 조엘 비토니오도 이날 코로나 이제 리저브에 같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못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조엘 비토니오 선수가 지난 7년 동안 브라운스에서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5명의 다른 감독 밑에서 6번의 루징 시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또 16전 전패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험난한 암흑기를 뚫고 와서 이제야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 못 나오게 됩니다. 너무 좀 짜네요. 그러니까 NFL이 두 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판에 지면 이제 바로 집으로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NFL이 이제 워낙 전력 평준화가 잘 돼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브라운스가 내년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이렇게 장담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토니오에게도 정말 소중한 기회일 텐데 아쉽게 코로나 리저브 명단에 올라가면서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여파가 좀 남아 있는 브라운스인데 덴젤 워드 선수가 돌아와서도 뭐 돌아올지 여부도 봐야 되겠지만 돌아와서 잘했던 모습을 그대로 곧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무릎 부상이 있었던 센터 닉 해리스 선수도 결국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비토니오 선수와 함께 오라인을 형성하는 축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관건인데 지난 경기에서 포켓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브라운스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TJ 왓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나마 무너진 포켓을 뚫고 나와서 패스 던지고 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TJ 왓이 있는 스틸러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물론 브라운스가 닉 첩과 카리먼트라는 이제 1000야드 러싱을 넘게 해준 러닝백 듀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싱 공격을 위주로 풀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커 메이필드의 일정 부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메이필드를 잘 지켜주던 오라인이 조금 붕괴가 됐기 때문에 메이필드가 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프레셔를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이제 닉첩 카리먼트 듀오가 올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1000야드를 기록한 러싱 듀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러싱에서는 이 브라운스가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맞대결에서도 닉첩이 전반에만 83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후반에 25야드를 더하면서 결국은 100야드를 찍었습니다. 결국 스틸러스의 수비진이 닉첩 그리고 카리먼트 듀오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의 공격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한 주 쉬고 돌아온 빅벤이 얼마나 이제 후반기 슬럼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일단 16주 차에 콜츠전에서 이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무협지를 보면 회광반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 골골골골 이렇게 앓고 있다가 죽을 때가 다 되면 갑자기 정상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이 영면에 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런 것처럼 빅벤이 정말 이제 한순간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가 아니면 시즌 초중반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돌아온 건가는 결국 이 경기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필드와 빅벤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메이필드는 잘해주면 좋지만 혹여 부진하더라도 러싱 공격에 좀 의지할 때가 있는 반면에 스틸러스는 뭐 제임스 코너 같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내내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빅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스틸러스의 공격은 다른 해답은 없어 보인다. 네.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올 시즌 스틸러스의 러싱 공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7주차 이후에 팀 러싱 야드로 봤을 때도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한 게 딱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규어스 상대로. 그러니까 사실상 올 시즌 러싱은 거의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빅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잘해주지 못한다면 스틸러스의 공격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다면 업셋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라켓 챌린지를 할 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스틸러스의 승리를 찍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내심 브라운스의 업셋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스테판스키 감독의 이탈이 좀 너무 크게 이제 저에게는 다가와서 마지막에 좀 생각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반영된 것인지 스틸러스의 3.5점 정도의 리드를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스테판스키 감독이 있었다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지. 그러니까 김민준 아나운서도 최종적으로는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스테판스키 변수로 인해서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스틸러스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소하게 스틸러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는 회광반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예. 일단 브라운스는 스테판스키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이 경기 꼭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BC에서도 이 경기에 일진을 배치를 한 걸 보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다 떠나서 브라운스의 플레이오프 게임은 18년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MBC 입장에서도 최고의 이제 크루들을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프리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규 시즌 16경기를 치른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주말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 경기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나중에 리뷰로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